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월 환자 경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CS 팀장 이영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환자 경험 평가를 앞두고 엔젤 스태프 직원들만을 위한 엔젤 터치 클래스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서 매월 한 강씩 여러분들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환자의 경험입니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시행을 할 거고요.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엔젤스태프 의료사업부의 CS 교육 팀장을 맡고 있고 이제는 매월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병원 직원들이었고 병원에서 고객 민원 상담실에서 환자들의 민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전 직원 CS 교육, 환자 경험 교육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한 17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환자 경험 평가는 올해 5번째 벌써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환자 경험 평가는 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한 37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시행합니다. 환자 경험 평가는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심평원의 심사를 넘긴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입원 환자분부터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병원에서의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질문해서 내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매년 병원마다 우리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어땠다, 저땠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조사 내용은 입원 중 환자가 경험한 의사 간호사 서비스, 그리고 투약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병원 환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환자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사는 환자분들 핸드폰 번호로 설문조사를 보내드리면 모바일 웹 조사로 시행을 합니다. 대상은 성인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환자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도대체 환자 경험 평가라는 걸 받는다는데 그럼 환자 경험은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환자 경험은 환자가 병원을 들어서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겪은 병원을 들어서면서 나가기까지 병원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입원 환자지만 외래에 계시는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뭐 의사, 간호사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과정 중에서 인식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걸 통해서 겪는 일과 감정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환자 경험입니다. 우리도 음식점에 가던 마트에 가던 무슨 일을 하던 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인간 세상은 모든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집에 와서 가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배달 앱에서 가장 열심히 보는 게 다들 별점과 리뷰죠. 환자들의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행한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맨 마지막 화에 주인공들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병원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준 장면이 있어서 제가 그 쇼츠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관식님, 네, 피 검사하고 올라오셨냐고요? 아까 밑에서 여기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 순서 써있잖아요.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앞에 두시라고요. 네, 제가 못 봐가지고 써있잖아요. 보기는 상관이 없고요. 잘 되시면 좋죠. 그럼 다음 달에 뵐게요. 뜸은 떠도 되는지. 인터넷에서 찾은 거 여기 와서 다 물으시게요. 수납처에 접수처 번호표를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호는 저기 써 있잖아요. 835번 안 계세요? 그냥 해줘요. 왜 사람 면전에다 한숨을 푹푹거려요? 여보. 처음 하면 다 모르지. 왜 면박 주고 왜 하루 종일 혼만 내고. 이 사람도 똑똑해요. 똑똑해요 더. 왜? 뭐가 그렇게 바빠. 병원 올 땐 꼭 같이 와. 꼭. 그건 이제 규칙이야.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알지? 아빠 눈에는 엄마가 보였다. 먼 훗날 여기 혼자 앉아있을 엄마가 보였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거 보고 속상했던 게 제가 10년 정도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고 이거에 대한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숨 푹푹 쉬고 불친절하게 하다가 지들끼리 농담하거나 대화하면서 웃는 거 봤을 때 제일 속상했다. 몸을 치료하러 갔다가 마음까지 상해 돌아왔다. 이런 글이 있어.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로 무례함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들
태도들이 너무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요. 그 특유의 불친절함과 그에 따른 민망함, 불쾌함까지 굉장히 현실 고증을 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다 보면 그런 태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기억에 아주 안 좋게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다 환자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 여러분 병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출생도 대부분 병원에서 했을 거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병원은 필수적인 기관인데요. 병원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병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일이 아무래도 더 힘들고 또 노동 집약적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되고 어려운 직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일하는 병원은 나의 일터 병원이죠. 그리고 나의 고객은 일반 고객과는 다른 환자, 아픈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역할은 거기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가장 고객의 최접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고객에게 우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환자는 고객과 다릅니다. 고객의 정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인한 상승 효과를 누리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즐겁기 위해서 물건을 사서 기분이 좋고 물건을 사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승 효과를 누리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로 고객이고요. 환자는 어때요? 우선 아프죠. 우리 페이션트가 페이션스라는 인내에서 비롯된 내용인데요. 병이나 상해로 인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약을 먹고 피곤하며 혼란스럽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아프죠.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기본 심리적인 특성은 예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짜증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총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한 병원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일터이고 매일매일의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환자에게는 갑자기 멀쩡히 살아있던 내 삶에서 일상이 질환으로 인해서 비일상화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비일상화된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비일상이 일상화 되어버린 굉장히 아이러니한 반대의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잠재적인 환자이고 진료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아픈 분도 계실 건데요. 내가 환자라면 또 내가 환자의 보호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심장이 막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져 온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에서 막 뚝소리가 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느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지. 그리고 나름 열심히 치료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전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대할 때 이런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물건이나 품들이 아닌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환자 경험 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 경험 관리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 관리는 환자의 경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환자가 아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환자가 받아들이는 인식 또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잘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느낄지를 미리 생각해서 미리 짐작하고 행동할 수 있고 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자 경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고객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라는 논문에 실린 문장인데요. 출산이나 결혼, 질병, 죽음처럼 감정적 압박이 심한 시기에 받은 서비스는 그 인상이 오래 지속되고
서비스 경험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경우에는 더 부정적으로 효과가 강해진다고 해요. 출산, 결혼, 질병, 죽음 다 병원과 관련 있죠. 내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은 빅 이벤트인데 그럴 때는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 불안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때는 그 기억이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결혼을 하셨다든가 출산을 하셨다든가 큰 진단을 부모님이나 누가 받으셨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다들 느끼실 거고 떠올려 보시면 어제 일처럼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따뜻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친절하게 잘해 주었다면 그때 키 더 고맙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누군가가 막 서럽게 하고 날 무시했거나 민망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했다면 정말 잊지 못할 불쾌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감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고객의 소리에 표현해준 내용을 좀 제가 살펴보면요. 칭찬 내용에는 너무 힘들고 무서운 하루였는데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차분히 받아주셔서 저의 불안함이 안전함으로 변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어요. 이렇게 나의 그 감정을 어루만져준 한마디 말에 너무 기억에 남고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언제나 밝게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본인은 보호자였는데 환자가 아닌 보호자여서 환자부터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보호자인 저한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환자들의 기억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고요. 반대로 잊지 못하게 안 좋은 기억과 감정은 불친절하고 떽떽거리는 그런 직원들에게 참기가 어렵다, 불쾌하다. 그리고 다른 병원들이랑 차이가 많이 고 특히 노인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숨을 쉬며 답답스러워하는 뉘앙스로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시길래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째는 못 참았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화를 낸 게 아니라고 변명하니 그냥 넘어갔지만 너무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자의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투, 표정, 하나하나의 언행과 태도들이 환자들의 기억과 감정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의 얼굴이고 우리가 환자의 경험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의 경험입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